안녕하세요. 수학쌤의 테마 수학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반갑습니다. 테마 7, 영화 속의 수학 세 번째 시간으로 박사가 사랑한 수식입니다. 오늘은 총 2편 중 2편입니다. 장면 8-1입니다. 제가 발견한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도 될까요? 28의 약수를 더하면 28이 됩니다. 오, 완전수다. 가장 작은 완전수는 6이지. 정말이네. 그다지 특이한 것도 아니었군요. 아니, 그렇지 않아. 완전한 의미를 그대로 구현하는 귀중한 숫자지. 데카르트는 완벽한 인간이 좀처럼 없듯이 완전수도 드물다고 했지. 수천 년간 찾아낸 완전수의 수는 30개도 안 되니까. 고작 30개요? 8-2입니다. 루트가 학교 수업에서 완전수의 성질을 또 하나 예로 들어봅시다. 완전수는 연속되는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좋아요. 해볼게요. 1 더하기 2 더하기 3 더하기 4 더하기 5 더하기 6 더하기 7. 우와, 28이다. 그래, 28. 이 완전수는 지금도 신비의 베일에 가려져 있습니다. 이 완전수가 무한히 존재한다는 것을 증명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참고 11입니다. 완전수의 정의. 역시 약수라고 하기보다는 진약수라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입니다. 즉, 자기 자신을 제외한 모든 양의 약수, 진약수의 합으로 표현되는 수입니다. 참고 10입니다. 현재까지 찾아낸 완전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지금 표에서 보시면 50개 정도 되지요. 그리고 48, 49, 50은 검증 단계에 있다는 뜻으로 물음표가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P라고 하는 것을 보시면 2, 3, 5, 7 이런 식으로 해서 소수가 되죠. 그래서 완전수를 찾아낸 방법이 무엇일까? 자, 여기에 보시면 유클리드가 기원전 300년경에 울런 구건에서 만약에 2의 P승 마이너스 1이 소수이면 2의 P 마이너스 1승 곱하기 2의 P승 마이너스 1은 완전수이다를 증명하였습니다. 여기에서 P 대신에 소수를 집어넣음으로 해서 2의 P승 마이너스 1이 소수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소수가 되는 경우에 이것이 성립합니다. 자, 그래서 P가 2일 때 집어넣어 보면은 6이 나오고 P가 3일 때 집어넣어 보면 28이 나옵니다. 그래서 완전수 6을 아우구스투스 승인은 신이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하신 이유는 6이 완전수이기 때문이다 라는 말을 하였습니다. 또 완전수 28에 대한 재미있는 사실은 달이 지구의 둘레를 28일에 한 바퀴씩 회전하죠. 다음 참고 13입니다. 완전수는 연속된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 가능하다라고 본문에서 얘기했는데 이 명제는 사실은 모든 짝수 완전수는 연속된 자연수의 합으로 표현 가능하다라고 해야 정확한 표현입니다. 아직 홀수 완전수가 존재하는지 않는지는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없을 거라고 추측만 할 뿐입니다. 다음 참고 14입니다. 완전수의 개수가 무한계인지 아닌지 아직 모릅니다. 그 외 구체적인 내용은 수학쌤의 테마 수학 14의 완전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고 15입니다. 완전수 외에 진약수의 합이 자신보다 작은 수를 부족수라고 하고 진약수의 합이 자신보다 큰 수를 과잉수라고 합니다. 그 예로 부족수에는 15가 있고 과잉수에는 12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수학쌤의 테마 수학 15의 부족수, 과잉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면 9입니다. 야구를 하는 장면에서 박사가 최단 시간에 때리는 거야. 그게 사이클로이드 곡선이야. 하고서 말합니다. 자, 사이클로이드가 무엇이냐 하면 한 원이 미끄러지지 않고 일직선 위를 굴러갈 때
그 원둘레 위의 한 점이 그리는 곡선의 궤적을 말합니다. 1599년경 갈릴레이가 이 곡선에 사이클로이드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아래 그림에서 빨간색 곡선이 바로 사이클로이드 곡선이 되겠습니다. 자, 이 사이클로이드의 특징은 두 가지가 있는데, 등시 강하 곡선, 즉 사이클로이드 위에 두 개의 공을 일정한 거리를 두고 동시에 떨어뜨리면 이게 차이가 있는 쪽에서 출발을 했지만 두 개의 공은 바닥에 동시에 도착합니다. 신기한 거죠. 그리고 최단 강하 곡선, 자, 두 점 사이에서 반원으로 된 것, 포물선으로 된 것, 직선으로 된 것, 사이클로이드 곡선으로 된 그러한 미끄럼틀이 만들어졌다고 하면 이것을 따라서 공을 굴리게 되면 직선이 제일 빠르게 내려가는 것이 아니라 사이클로이드가 가장 빠른 시간 내에 공이 도착하게 됩니다. 일상생활 속에 사이클로이드 곡선을 많이 볼 수 있는데, 독수리가 먹이를 잡을 때, 그리고 우리나라 전통 가옥의 기와 지붕 모양, 놀이동산의 청룡열차 등 수도 없이 많이 찾아볼 수 있습니다. 다음 장면 10입니다. 병원에서 박사가 여기에 직선을 하나 그어보렴. 마음이 진정될 거야. 어서. 그래, 그게 직선이야. 하지만 자네가 그은 직선에는 시작과 끝이 있군. 그렇다면 두 점을 최단 거리로 연결한 유한직선인 거지. 원래 직선은 정의상 그 끝이 없어. 한없이 어디까지라도 계속 뻗어가지 않으면 안 되지. 하지만 한 장의 종이에는 그 끝이 있고 자네의 체력에도 한계가 있으니까 일단은 유한직선을 진짜 직선이라고 가정하는 것에 지나지 않는 거지. 진실한 직선은 어디에 있을까? 그것은 여기에 밖에 없지. 물질에도 자연현상에도 감정에도 휘둘리지 않는 영원한 진실은 눈에 보이지 않는 거야.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가 눈에 보이는 세계를 지탱하는 거야. 정말 중요한 것은 마음으로 봐야 해. 안심해도 돼. 참고 19-1입니다. 직선이란 양방향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선을 의미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반직선은 한 점에서 시작해 한 방향으로 끝없이 뻗어나가는 선이고, 선분은 직선의 일부로서 두 점을 최단 거리로 연결한 유한직선이 됩니다. 자, 유클리드의 원론 제1권에는 다음과 같이 정의가 되어 있습니다. 정의 2번에서 선은 폭이 없는 길이다. 폭이 없는데 눈에 보일 리가 없죠. 정의 3에서는 선은 점으로 끝난다. 선을 자르면 그 맨 끝에는 점이 있다. 여기에서 직선을 아까 잘랐을 때 선분이 된다 하는 그 개념이 되겠습니다. 정의 4에서 직선은 점들이 고르게 균등하게 놓인 것이다. 즉 울퉁불퉁하지 않게 고든 선이다. 그래서 이게 바로 아까 최단 거리로 연결한다는 뜻이겠죠. 장면 11입니다. 쿄코가 박사의 집에서 쫓겨난 후에 생각을 합니다. 느닷없이 문득 박사님의 말을 생각하곤 합니다. 실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음이야말로 수학의 질서는 아름답다. 예를 들어 소수의 성질이 밝혀진다 한들 생활이 편리해진다거나 돈을 벌게 될 리도 없다. 물론 아무리 세상에 등을 돌리려 해도 결과적으로 수학의 발견이 현실에 응용되는 경우는 얼마든지 있다. 소수조차도 암호의 기본이 되어 전쟁을 거들고 있다. 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수학의 목적은 아니다. 진리를 찾아내는 것만이 목적인 것이다. 용기를 갖고 그대의 현명한 눈을 크게 뜨도록. 참고 20-1입니다. 암호는 전쟁에서 너무나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정보를 아느냐 모르느냐에 따라 사람의 생사가 갈리기도 하고 전쟁의 승패가 갈리기도 합니다. 폴란드 수학자 바초와프 시에르핀스키는 1919년부터 1921년까지 벌어진 폴란드와 소련의 전쟁 때 폴란드군을 위해서 소련의 암호를 해독했습니다. 또 영국의 앨런 튜링은 제2차 세계대전 때 독일군의 에니그마 암호를 해독해 종전을 앞당기는 데 큰 공을 세웠다고 합니다.
자, 전쟁에 수학이 사용된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아르키메데스는 포물선 모양으로 설치한 거울로 태양빛을 반사해 쳐들어온 로마 전함에 불을 질렀다고 하는데 사실 시연을 해보면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그 다음으로 총알이나 미사일, 로켓 등과 같은 발사체의 움직임을 연구하는 학문인 탄도학의 탄생과 발전을 통해 보다 정확한 타격을 할 수 있습니다. 또 미국의 수학자 조지 덴치그는 비용을 최대한 아끼면서 적에게 더 많은 타격을 줄 수 있도록 물자를 지원하고 배치하는 수학 모형인 선형 계획법을 개발하였는데 이 덴치그의 연구는 1947년까지 군사 기밀이었다가 지금은 경영을 비롯한 여러 분야에서 최선의 계획을 세우는 데 널리 사용됩니다. 다음으로 1916년 영국의 엔지니어 프레데릭 란체스터가 미분 방정식을 이용해서 만든 란체스터 법칙은 여러 전투 모형의 기본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짧은 생각입니다. 수학자들이 진리를 찾으려고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유한한 인생을 살면서 무한함을 규명하고자 하는 노력이 헛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실제로 오차 방정식의 해법을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수학자들이 인생을 낭비하였을까요? 해법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증명되는 순간 그들의 삶은 무의미해져 버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들의 노력이 있었기에 그 증명은 이루어졌고 다른 분야에서 또 사용될 수 있는 업적을 이룬 것입니다. 나의 존재가 어떤 의미를 가지는가? 그토록 많은 철학자들이 고민하였지만 영원히 풀리지 않을 명제죠. 그러나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 생을 마감하는 것이 나의 존재 이유일 리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단히 진리를 탐구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나의 존재 이유를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면 12입니다. 영수증을 꺼내서 종이에 계산한 후에 쿄코가 좋았어. 제조번호 2311. 그대를 소수로 인정. 자, 2311이 소수인지 판정하기 위해서는 2311의 루트를 씌워서 약 48.01이 되는데 이 48 이하의 소수로 모두 나누어 보았을 때 나누어 떨어지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나누어 떨어지면 합성수이고 나누어 떨어지지 않으면 소수가 됩니다. 왜냐하면 어떤 합성수 n이 두 소수 a와 b 곱으로 표현되고 그중 소수 a가 루트 n 이하일 것 같으면 a 곱하기 b 꼴 n이 되도록 하는 a의 짝 b는 당연히 루트 n 이상으로 정해집니다. 그래서 루트 n 이상은 나누어 볼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2311의 경우는 다음과 같은 소수들로 나누어 떨어지지 않기 때문에 소수가 됩니다. 밑에 있는 소수들은 48 이하의 모든 소수들입니다. 장면 13-1입니다. 박사가 형수에게 쓴 편지 내용 중에 나의 마음은 2의 파이 i승은 마이너스 1입니다. 이 수식이 영원히 마이너스 1로 있기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영화의 거의 끝부분에 가서 쫓겨난 후 루트가 박사의 집에 놀러 오면서 교코가 형수에게 질책을 받는 장면인데 박사가 그저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고 자연에 내맡기고 한순간 한순간을 살아나가려고 해 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메모지에 2의 파이 i승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수식을 적어서 형수에게 건넵니다. 자, 13-3 장면입니다. 루트가 학교 수업에서 파이는 원주율, 알고 있지? i도 마이너스 1의 제곱근으로서 헛수, 우주의 끝에서 끝까지 계속되는 수 파이와 결코 정체를 드러내지 않는 수 헛수 i. 성가신 것은 바로 e입니다. e는 영국의 수학자 존 네이피어로 말미암아 네이피어 수라고 불립니다. 네이피어 수는 수학에서 무엇보다 중요한 수의 하나입니다. 지금은 결론만을 말하겠습니다. 계산해 보면 그 값은 2.71828 이건 말이야
파이와 같이 어디까지나 한없이 계속되는 무리수입니다. 그리고 2의 파이 i승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수식을 설명하면서 무한한 우주로부터 파이가 2의 품으로 내려앉습니다. 그리고 부끄럼쟁이 i와 악수를 합니다. 그들은 몸을 가까이 하고 가만히 있습니다. e도 i도 파이도 결코 연관성이 없어요. 하지만 한 사람의 인간이 단 한 가지 더하기를 하면 세상은 바뀝니다. 모순되는 것들이 통일이 되어 제로, 요컨대 무로 끌어안게 됩니다. 이건 18세기 최고의 수학자 레온하르트 오일러가 만든 공식입니다. 오일러의 공식. 무관계로밖에 보이지 않는 수 사이에서 자연스러운 연결성을 발견한 것입니다. 이건 마치 어둠 속에 빛나는 한 줄기 아름다운 유성. 이것이 박사님이 사랑한 수식입니다. 밤하늘에 빛나는 별 하나의 아름다움, 들에 핀 한 송이 꽃의 아름다움, 그런 것들을 설명하기 어려운 것처럼 이 수식의 아름다움을 설명하는 것도 어려운 것이죠. 하지만 박사님은 느끼는 것이 중요하다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여러분도 직감을 갈고 닦아서 풍부한 감성을 키워주세요. 이 아름다움은 반드시 느낄 수 있습니다. 참고 22-1입니다. 오일러 항등식 2의 파이 i승 플러스 1 이퀄 0은 오일러의 공식의 특수한 경우입니다. 오일러의 공식이 2의 ix승은 코사인 x 플러스 i의 사인 x인데 여기서 x는 임의의 실수입니다. 이것은 정의입니다. 자, 이 정의에서 x 자리에 파이를 대입하게 되면 2의 파이 i승은 코사인 파이 플러스 i의 사인 파이가 되고 코사인 파이는 마이너스 1이고 사인 파이는 0이므로 계산하면 마이너스 1이 되죠. 그러므로 좌변으로 마이너스 1을 넘겨서 2의 파이 i승 플러스 1 이퀄 0이라는 식이 성립됩니다. 자, 2의 ix승 이퀄 코사인 x 플러스 i 사인 x를 정의라고 했는데 이렇게 정리하게 되면 잘 정의되었다 하는 것을 테일러 전개를 이용하여 유도할 수 있습니다. 자, 2의 x승을 테일러 전개하면 2의 x승은 1 플러스 x 플러스 2 팩토리얼분의 x제곱 플러스 3 팩토리얼분의 x의 세제곱 플러스 점점점 이렇게 됩니다. 여기에서 이제 x 자리에 ix를 대입을 했을 때는 2의 ix승은 1 플러스 xi 마이너스 2 팩토리얼분의 x제곱 마이너스 3 팩토리얼분의 x 세제곱의 i 플러스 점점점 이런 식으로 될 텐데 이렇게 된 것을 계산했을 때에 코사인 x 플러스 i의 사인 x로 나오게 됩니다. 자,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묶어서 계산을 하면 1-2 팩토리얼분의 x제곱 플러스 4 팩토리얼분의 x 4제곱 플러스 점점점 더하기 i의 x-3 팩토리얼분의 x 세제곱 플러스 5 팩토리얼분의 x의 5승 마이너스 점점점이 되는데 앞에 가로로 묶여 있는 것이 코사인 x의 테일러 전개이고 i 뒤에 묶여 있는 것이 사인 x의 테일러 전개입니다. 그러므로 이의 ix승은 코사인 x 플러스 i의 사인 x가 됩니다. 좀 어려웠는데 fx 이퀄 시그마 n 이퀄 0에서 무한대까지 n 팩토리얼 분의 f의 n번 미분한 것의 제로의 x의 n승으로 쓸 수 있는 것을 테일러 급수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서 ex승과 sin x와 코사인 x의 테일러 급수는 아래 3개와 같습니다. 이 내용은 수학쌤의 테마 수학 40분의 테일러 급수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참고 23입니다. 2의 파이 i승 플러스 1 이퀄 0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식이라고 불리는데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수학에서 가장 중요한 5개의 상수와 4개의 연산이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5개의 상수는 신비에 쌓인 초월수인 E는 네이피어 수라고 하기도 하고 오일러 수라고 합니다. 그리고 파이, 원주율, 그리고 손에 잡히지 않는 허수 I, 그리고 곱셈에 대한 항등은 1, 덧셈에 대한 항등은 0이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4개의 연산은 매우 중요한 지수, 그리고 덧셈과 곱셈, 그리고 등호입니다.
수학쌤의 짧은 생각입니다. 여러분은 아름답다고 느낀 수식이 있으신지요? 저는 E의 파이 i승 플러스 1 이퀄 0과 I의 I 제곱을 만났을 때가 그때였습니다. 물론 그 이후에도 아름다움을 느낀 적은 여러 번 있으며 지금도 그 아름다움을 찾아가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수학이 딱딱하다고 생각하시나요? 독일의 수학자 칸토르는 수학의 본질은 그 자유로움이 있다라고 하였죠. 시험에 나올 공식 하나를 외워서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수학이 아니죠. 진리를 부단히 들여다보고 그것을 깨닫는 데 수학의 묘미가 있습니다. 깨달음을 얻는 순간 말할 수 없는 희열이 느껴지죠. 인간의 상상은 무궁무진하기에 수학자들은 상상력을 마음껏 발휘하여 다양한 물감을 이용하여 그림을 그려나갑니다. 멋진 그림 한 편이 나에게 진한 울림을 주듯이 어느 순간 하나의 공식이 나에게 짜릿한 전율을 느끼게 할 순간이 있습니다. 그것을 여러분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장면 14입니다. 수학저널에서 현상문제 1등이라는 편지가 왔습니다. 수학저널 발행 이래 최고의 현상금이에요. 저 잊지 않아요. 박사님과 처음 만난 날을. 수학과 사랑을 주고받을 때 함부로 껴들지 마. 라고 혼났었죠. 축하 파티라도 하죠. 축하 같은 거 받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모두 같이 축하하면 기쁨이 2배가 될 거예요. 난 그다지 기뻐하고 싶지 않아. 내가 한 일이란 신의 수첩을 엿보고 그것을 좀 베껴 쓴 것뿐. 짧은 생각 5입니다. 수학에서는 아무리 훌륭한 정리를 만들어내더라도 발명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우주 속에 널려있는 진리의 일부분을 발견했을 뿐이라고 생각하죠. 무궁무진한 우주 속에 조그마한 모래알 하나를 찾아냈을 뿐인 것입니다. 새로운 하나의 장난감을 얻고 기뻐 어쩌할 줄 모르는 어린아이처럼 수학자도 신의 수첩 귀퉁이에 적혀있는 작은 낙서 하나를 알아냈다는 것에 그리 기뻐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엔딩 시입니다. 영화에서 마지막으로 나오는 시입니다. 하늘의 모래에서 하나의 세계를 보고 한 송이 들꽃에서 하나의 천국을 보고 손바닥에 무한을 실어 한순간 속에서 영혼을 느낀다. 재미있게 보셨나요? 보신 후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누르시는 거 잊지 마세요. 수학쌤의 테마 수학 동영상 업로드 시각은 매주 월요일과 목요일 16시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